이번에 새로 구입한 소니 HDR CX450에 대해서 나름 좀 재미있는 특성들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이게 우선은 뭐 제가 이제 이걸 왜 샀냐 하면 이제 여행 다니면서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수동으로 포커스 맞추고 막 이런 게 너무 불편하고 이제 혼자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정신이 없고 좀 그렇더라고. 원래 캠이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줌을 넣고 빼면 그 줌에 따라서 이제 포커스가 따라가니까 그게 최고의 장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여행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촬영 의뢰가 들어오면 스튜디오에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제 로케 장소에 가게 되잖아요. 촬영 장소를 가게 되면 미리 한번 가보게 되는데, 가서 이제 좀 대충 좀 현장을 찍어 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본 촬영할 때 동선 같은 것도 잡고 이제 그런 촬영 콘티 잡을 때 좀 이제 활용이 되죠. 이런 식의 기록용 이제 카메라는 꼭 필요하고, 핸드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좀 다니면서 이제 로케이션 헌팅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어떤 장소나 이제 이런 데 가면, 아, 이거는 좀 이런 장면 찍으면 진짜 괜찮겠다. 뭐, 일단 이게 로케이션 헌팅이라 그러죠. 네, 촬영 장소, 뭐, 물색하는 거. 그럴 때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촬영에 있어서도 이제 그 모델들 뭐 메이크업 하고 있을 때 좀 나름 이제 한번 그 대사도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좀 간단한 리허설이라도 하고, 근데 시험 삼아서 한번 이제 가볍게 좀 찍어보기 좋죠, 되게. 그냥 손에 들고 그냥 연출하면 되니까. 해서 뭐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뭐 카메라가, 큰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기 힘든 곳에 잠깐 인서트샷 찍기도 되게 좋고, 해서 이제 뭐 보조용 카메라로도 뭐 전혀 손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HD 카메라인데 이제 4K를 사지 않는 이유는, 4K 카메라가 그냥 이거보다 한 2배 무겁다고 생각하면 돼요. 2배 좀 무겁고 좀 크고, 그래서 약간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좀 4K에 대해서 니즈를 아직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거 모든 사람이 4K로 간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 현재로서는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어떤 웹용 영상이 좀 핵심인데, 그게 좀 주류가 돼간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대형 TV로 보지 않고 타블렛이나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거기서야 이렇게 4K 화면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고, 뭐 그냥 보다 보면 좀 약간 찐득한 느낌이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이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는, 그리고 스트리밍 시간도 좀 이제 제한이 그 4배 대역을 쓰기 때문에 화면이 올라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이제 프레이를 하다가 끊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직은 4K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 요구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행사 영상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그 1280, 1024 뭐 그런 해상도 쓰는 10,000안시나 15,000안시 그런 것도 현장에서 아직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는 아예 이제 뭐 FHD도 아니죠. 그 뭐야, 그냥 HD 정도 급의 어떤 그냥 편집, 그냥 그렇게 편집을 또 해야 돼요. 심한 경우는 1024, 768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현재 실무적으로 뭐 4K에 대한 의미를 못 느끼겠고, 뭐 4K면 또 좋겠지만 그래도 또 HD만큼 작고 가볍고. 근데 이제 이거 사면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뭐 써보신 분들한테 당연하겠지만, 이제 여기 꼬다리가 달려 있는데 USB 이제 충전도 되고 이제 데이터도 옮길 수 있는 케이블인데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핸드그립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게 하고, 뭐 그냥 이대로 차에다가 꼽아서 차 시가잭 같은 데 꼽아두기도 하고, 컴퓨터에 대롱대롱 매달아. 어떤 사람들도 여기가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단단하게 돼 있고, 프로는 연장을 탓하지도 않지만 연장을 아끼지도 않아요. 저는 카메라를 막 쓰는 사람이라. 하여튼 이게 좀 재밌었고, 굉장히 이거 불편하잖아요, 선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동성인데, 열면 그냥 바로 켜지고 스탠바이 상태가 돼요. 여기서 REC 누르면 바로 되는데, 닫으면 그냥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녹화 중에 닫아도 돼요. 녹화 이제 잘 되고 꺼지고. 또 이거를 열면 카메라 켜진과 동시에 그 렌즈캡이 이렇게 딱 열려요. 그리고 이제 촬영하다가 닫으면 렌즈캡이 닫히고. 이거 굉장히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좀 기동성 요구하는 카메라들은 렌즈캡을 안 닫거든요. 가방 쑤셔놨다가 그냥 갑자기 딱 꺼내서 찍고, 뭐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가방 안에 있는 먼지 같은 게 끼죠. 그럼 막 이제 티셔츠나 이런 걸로 막 티셔츠 잡아 당겨갖고 막 닦고 이제 그렇게 찍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찍고 닫으면 그냥 바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면 이것 말고 HDR CX405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것보다 한 10만 원 정도 싼 것 같은데 보니까 첫째는 터치가 안 되고 이쪽에 파워하고 이제 그 와이드 앵글하고 이제 텔레스코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줌인아웃이 이제 따로 버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터치가 안 되고 그 메뉴도 이제 이렇게 쪼그 셔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차이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마이크 잭하고 헤드폰 잭이 있어요. 핀 마이크 같은 걸 연결해서 몸에 이렇게 달고 그리고 이제 헤드폰 이렇게 끼우면 이제 자기 목소리를 갖다가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이제 저쪽 리포터한테 이제 주고 내가 이제 또 그 오디오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취재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그 포트들이거든요. 이것은 열면 이제 이거는 뭐 여기 메모리 스틱 꼽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HDMI 아웃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무선 촬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와이파이로 이제 무선으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매뉴얼에 이렇게 보면 이제 플레이 메모리즈 모바일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하라고 써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됐고요. 뭐 그 이제 그거 검색하니까 중국 뭐 사진 보정하는 그런 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미징 엣지 모바일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미지 엣징 모바일을 다운 받으시면 메뉴 가서 무선 스마트폰으로 제어하시면은 이제 여기 그 QR 코드가 뜨는데 여기 QR 코드로 카메라 스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해서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프리뷰 화면이 꺼지고 이제 핸드폰 쪽에서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줌인, 줌아웃 하고 그다음에 이제 REC 누르고 녹화되고 이렇게. 화질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좋은 카메라하고 나쁜 카메라의 차이는 그냥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저조도 안보 노이즈가 얼마나 떡이 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어두운 곳에서 더 어두운 곳에 이제 그 노이즈가 끼기 마련인데 그 노이즈가 이제 뭐 비싼 카메라들은 껴도 좀 막 그레인 같이 되게 잘게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좀 예쁘게 끼는데 얘는 그냥 뭉쳐버려요. 막 색이 또 덤성덤성. 어떤 저가형 CC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밝은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쓸만하게 또 촬영이 되더라고요. 뭐 소니답게 색감도 풍부하고 캠코더를 씀에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여행 영상을 이걸로 찍는다고 했을 때 촬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몰래 혹은 이제 도둑 촬영이라고 그러는데 몰래 촬영을 해야죠. 이게 저 집을 찍지만 안 찍는 것처럼 저 사람을 찍고 있지만 안 찍는 것처럼 그래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몸을 90도로 틀고 얘를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REC를 누르면 이제 그냥 촬영한 걸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찍고 있다는 걸 못 느끼거든요. 여기서 이걸로 이제 뭐 줌인하고 당기고 웍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거의 뭐 저 사람을 촬영하고 있다라고는 좀 느끼지 못하죠. 그게 이제는 이 캠코더의 장점이고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어떤 푸티지를 확보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그것은 촬영할 때마다 허락받고 찍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몰래 찍어야 훨씬 좀 자연스럽고 정교한 사진 찍힐 때도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보통 이제는 내가 이제 뭐를 만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요리를 하고 뭘 먹는다든가 그랬을 때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찍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뭘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거를 그냥 반대로 치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치고 RC 버튼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찍고 촬영하면 되니까 이거 뭐 전혀 이제 트리팅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엄지 손가락으로 줌인하고 때리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편집해서 이제 뒤집으면 되니까. 뭐 그게 이제 또 캠코더를 사용하는 요령 중에 하나고요. 근데 뭐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은 대충 드렸고요. 이제 촬영한 푸티지를 한번 가져와서 살짝 만져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뭐 노이즈가 굉장히 이제 살벌하게 끼죠. 이게 이제 이런데 다 떡이 지는 거지. 밤 환경이고 트레이스 노이즈까지 껴서 아주 그냥 엉망인 그림이 돼버렸는데 뭐 촬영 모드에 그 AVCHD인가 뭐 그라는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찍으면 이제 이런 인터레이스드 노이즈들은 안 생기고 거기 이제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녹화가 되니까 어쨌든 간에 좀 이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서 안 찍는 게 좋고 찍게 됐다 그러면 이제 만져야 돼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인데
그러니까 왜 리졸브냐 하면 이제 그 노이즈 디덕션이 프리미어에서는 이제 서드 파티 플러그인을 써서 노이즈 디덕션 시키는데 굉장히 그냥 시스템 부하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주 그 다빈치 리졸브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뭐 이렇게 프리미어 잘하면 되지 왜 다빈치 리졸브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영상으로 밥 벌어먹고 살려면 해야 돼요. 다빈치 리졸브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프리미어도 다빈치부터 한 개만 잘 하게 되면 다른 거 대충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따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그냥 이제 뭐 깔아갖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뭐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이게 저조도 노이즈라는 것인데, 이제 색이 보면 그냥 딱 맞아요. 여기 보면 그 안부가 어차피 노이즈 생겼고 다 뭉쳤기 때문에 아예 날려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아예 살짝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츄레이션은 충분히 올라오거든요. 카메라 자동으로. 별 만질 건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부톤만 보시면 되고, 노이즈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노이즈를 잡아줘야 돼요. 노이즈라는 게 이게 점점이잖아요. 그 점점 이 점과 점 사이에 이제 어떻게 이제 보관법으로 메꿔주느냐 뭐 그 얘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것이고, 여기 이제 룸하고 크로마가 있는데, 크로마는 이제 색수차, 그러니까 색수차 때문에 생긴 노이즈. 그러니까는 이제 좀 카메라 렌즈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이런 이제 경계면 사이에 색이 그 프리즘에 통과된 것처럼 색이 번져 나가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색수차라 그러는데, 그 색수차를 갖다가 없애는 게 이제 크로마고, 루마는 그야말로 이제 그 광도란 뜻인데 밝기 차이, 한마디로 밝기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들이 센서들이 이걸 갖다 인지를 잘 못하겠으니까 그냥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몽글몽글하게 뭉쳐버린 거, 그게 노이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뭉친 거 자체가 노이즈가 됐기 때문에 뭉친 것들 사이에 어떤 보관법을 사용해서 그냥 뭉개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링크 끊어주시고, 크로마 이제 저기 색수차에 의한 노이즈는 아니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살짝 잡으면 이렇게 뭉개지는 듯 하면서 노이즈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괜찮아지는데, 이제 이걸 이제 잡으면은 노드 하나 더 만들고, 여기서 이제 잡으면은 샤픈이 죽어요. 선명도가 죽거든요. 여기서 이제 살짝 레디우스해서 살짝 이제 이게 샤픈 값을 줘야 돼요. 한 두 단계 정도 주면, 뭐 대충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그냥 볼만하게, 뭐 쓸만하게 이제 밤에도 나름 느낌 있는 샷을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요 정도만 만져줘도 괜찮다 뭐 정도 보여드렸어요. 뭐 재미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물건 만나면 또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